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입니다. 지은이는 이지영, 펴낸 곳은 스몰 빅 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편인가요?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인정을 바라거나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봐 자신의 감정을 꾹 참고 억누르거나 상대가 기분 나쁜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타인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기대를 맞추려 애쓰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책의 저자는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이자 한국심리학회가 공인한 임상심리 전문가인데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며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즉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 마느냐, 상처를 치유하는 핵심 열쇠도 모두 나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에 나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놔두지 마라.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릴 텐데요. 소개하지 못한 좋은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책으로 직접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정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 3가지. 감정을 해소하려면 느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고 속상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가끔 할머니들이 한 맺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습니다. 할머니들은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데도 왜 그분들은 죽는 날까지 여전히 처음 이야기하듯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표현 방식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표현한다고 감정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의 규칙을 지키면 아무리 오랫동안 묵은 감정이라도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내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단어를 명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했는데 누가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를 말한다고 감정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구가 해소될 뿐입니다. 감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감정 단어를 명명해야 합니다. 화나, 억울해, 슬퍼, 미안해 와 같이 감정 단어를 명명해야 감정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몸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감정은 똥과 같아서 몸 밖으로 꺼내야만 비워져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감정 단어를 말이나 글이나 몸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먼저 소리를 내어 밖으로 꺼내십시오. 화가 난다면 화나, 화나, 화나 라고 계속 소리내어 밖으로 꺼내세요. 그러다 보면 화가 사그라지고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신기하게도 상대에게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몇 번 소리내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상황이라면 감정 단어를 소리내어 밖으로 꺼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안전한 방식을 사용하여 밖으로 꺼내면 됩니다.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한 방식은 글입니다. 목소리만큼은 아니라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메모장이나 종이 또는 컴퓨터의 한글창을 열어서 감정 단어를 계속 써보세요. 글로 감정을 해소할 때는 글짓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입술이 되고 오타투성의 글자들이 목소리가 되어 밖으로 꺼내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감정을 그대로 꺼내는 것이므로 주어와 동사가 있을 필요도 문장이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욕이 올라온다면 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글로 감정을 해소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다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밸브를 눌러 변을 버리는 겁니다. 글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감정을 해소한 후 기록으로 남기지 말고 삭제하거나 쓰레기통에 찢어서 버리기 바랍니다. 만약 버리지 않으면 다시 볼 때 기분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머,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했어. 저런 욕을 했다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고 상처받았을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보지 말고 남기지 말고 시원하게 버리십시오. 몸을 통해서도 감정을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춤을 출 때 그냥 춘다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주의 분산적 방법이지만 상처받은 감정에 집중해서 그 감정을 따라가며 밖으로 꺼내듯이 춘다면 충분히 감정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막춤이나 살풀이춤이 되겠지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 상처받은 감정에 주의를 집중해서 그 감정을 운동을 통해 몸 밖으로 꺼내놓듯이 한다면 감정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 해소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운동은 권투나 검도입니다. 상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대에게 받은 상처와 감정에 집중해서 권투나 검도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 해소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며 언제 만들어진 감정이냐에 따라 다르며 감정 경험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변이라면 쉽게 시원하게 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장에 머물러 있었던 변이라면 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감정이 해소되는 시간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자신이 느끼기에 시원해질 때까지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필수 조건은 바로 그 감정에 주의를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에 주의를 계속 두면서 감정 단어를 명명하면서 말, 글, 몸을 통해 밖으로 꺼내어 놓으십시오. 화나, 화나, 화나 라고 계속 소리를 내어 밖으로 꺼내놓다 보면 어느새 화가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계속 감정을 쫓아가세요.
미안함 등의 다른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 또한 꺼내세요.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감정이 더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시원해질 때까지 계속하세요. 어떤 분들은 감정을 해소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멈춰야 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편을 놓다가 멈추고 다른 일을 해야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상황이 되면 변기에 앉아 또 남은 편을 놓으면 됩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소하다가 멈췄다면 다시 안전한 상황이 됐을 때 남아있는 그 불쾌한 감정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감정을 똑같은 방식으로 꺼내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종합해보면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과는 다른 별개의 표현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대상이나 안전한 상황 또는 안전한 방식이라는 사전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전 조건이 충족됐다면 감정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 3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감정 단어를 명명하세요. 둘째, 감정 단어를 말, 글, 몸을 통해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셋째, 감정에 주의를 집중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켰을 때 감정은 효과적으로 해소됩니다. 상처와 나를 분리하라.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지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또는 사건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나에 대한 말일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걸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거야 와 같이 나와 결부시켜 해석하니 속상하고 상처가 되지요.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해서 저런 식의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가 자신이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본인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나와 관련짓지 않으면 됩니다. 나와 결부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자극이나 상황을 해석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굉장히 자주 범합니다. 그 가운데 개인화라는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나 상황을 나 자신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화 오류를 얼마나 자주 범하는지 몸소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뜬금없이 지도 교수님께서 며칠 전에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자세한 설명 없이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지도 제자 7명 정도가 모여 앉았습니다. 어느 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수님이 불쾌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아니라면서 자신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지도 교수님이 자신에게 불쾌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마음이 놓였을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극이나 상황을 자신과 결부지어 해석하고 살아가는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노력을 해봅시다. 누군가의 말, 행동의 원인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주변 상황에서 찾아보세요. 일단 그 사건, 사고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나 보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나 보네. 그 사람이 원래 말이 거칠고 성격이 나빠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와 같이 나와 관련 짓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런 면이 있다거나 당시의 그런 마음 상태라고 읽어보세요. 또는 그 사고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내가 그때 정말 운이 안 좋았네 라고 원인을 상황에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느 정도 놓이게 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건드려진 거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유를 찾으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못마땅해 하거나 비호의적으로 대한다거나 심하면 괴롭히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방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남학생은 1년 전부터 동급 남학생이 자신만 보면 함부로 말을 하고 못되게 행동해서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친구가 못되게 구는지 이유를 찾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성하고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멀리에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초반에 감정의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정이란 어떤 자극이나 대상이 자신의 관심사와 욕구와 관련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관심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요. 갑자기 그 남학생은 저에게 이제 자신의 고민이 해결됐으니 내려가도 좋을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 그 남학생은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또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친구가 자신에게 못되게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자신으로 인해 건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으로 인해 건드려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심하게 야단치고 잔소리했던 아버지가 떠올라 몹시 긴장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했던 어머니가 떠올라 여러분이 다가오는 것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어릴 때 무슨 일이든 잘 해내서 늘 자신과 비교당했던 우등생 오빠나 언니가 떠올라 얄밉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를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하는 만큼의 예쁜 외모를 가질 수 없는데 세수만 하고 나와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친구나 동료가 얄밉고 싫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인정을 받고 싶은데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뛰어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친구나 동료가 몹시 불편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성격이 좋아서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 모두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고 미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줬던 사람을 떠올리게 하거나 내면의 열등감을 건드려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별 소용이 없고 허사로 돌아가 답답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잘하려고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더욱 못되게 굴거나 긴장하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습이나 행동이 그들의 상처와 열등감을 더욱 자극하고 떠올리게 하여 상처를 덧나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는 안타깝지만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상처가 떠올려지지 않아서 좋고 여러분 또한 불필요하게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다가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구나를 깨닫도록 도와서 좋은 관계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가 여러분의 진심을 깨닫고 열등감으로 인한 질시를 멈추고 여러분을 인정해서 호의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처와 열등감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의지가 없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서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상처와 열등감을 건드리지 않고 최선의 관계로 가는 현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단 상대방과 거리를 두더라도 그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그의 상처와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